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사람들이 농담처럼 맛있게 먹으면 살 안 찌니까 많이 먹어 막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진짜 그게 근거가 있는 건가요? PD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맛있게 먹으면 살이 찌지 않는다가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 이렇게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전부터 과하게 칼로리를 제한하는 다이어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칼로리를 많이 제한하다 보니까 효과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효과가 있다는 게 증명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렇게 칼로리를 과하게 줄였을 경우에 반대로 과하게 먹어버리는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빠지지 않는 살로 변해지는 요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요요 현상은 단순하게 과하게 비만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을 유도해내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찐 살들은 더 과하게 다이어트를 해도 빠지지 않는 살로 바뀌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하게 칼로리를 제한하는 다이어트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게 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다른 곳에 관심을 갖게 되어져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호르몬입니다. PD님은 호르몬 들어보셨나요? 뭐 대표적으로 남성 호르몬, 예. 그리고 여성 호르몬, 그렇죠. 그리고 뭐 성장 호르몬 그렇죠. 그렇게 들어봤고 최근에는 갑상선 호르몬 예, 맞습니다. 이라는 말도 들어봤어요. 호르몬 하면은 우리 몸의 대사를 조절해 준다, 또 우리 몸의 오케스트라다 이렇게들 표현하시는데요. 저는 호르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게 호르몬이다라고요. 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자, 제가 남성으로 보이시나요? 여성으로 보이시나요? 당연히 남성으로 보이시죠? 제가 남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남성 호르몬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 키가 172인데요. 제 키가 왜 172일까요? 성장 호르몬이 딱 172 될 때까지 잘 나와줬기 때문에 172가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남성이고 172에 그리고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털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이러한 현상을 가지는 것들도 전부 호르몬과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것이 바로 호르몬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호르몬이 이제는 다이어트와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이어트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져 있는 가장 대표적인 호르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가 렙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입니다. 이 렙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우리 위에서 분비되어지는 호르몬인데요. 이제 밥을 그만 먹어 라고 명령을 내려주는 호르몬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 호르몬도 있겠죠. 그 반대 호르몬이 바로 뭐냐면 그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입니다. 이 그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우리의 장에서 분비가 되어지고요. 우리 뽀로록 소리 나는 거 기억나시나요? 배가 고프면 그것들이 전부 다 이 그렐린 호르몬이 분비되어지기 때문에 장 운동이 활발해져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렐린 호르몬은 더 먹어줘, 많이 먹어줘 라고 명령을 내려주는 호르몬이죠. 이러한 호르몬의 밸런스만 잘 조절해줘도 밥을 먹는 양 자체가, 식욕 자체가 조절이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PD님은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들어는 봤죠. 그러시죠. 보통 그런 얘기 할 때는 누가 얘기하냐면 부모님이 자식들을 보고 자식들이 밥 먹는 소리를 보는 그 모습만 봐도 나는 안 먹어도 배 안 고프다 이런 얘기 하는 거 들어보셨죠? 예. 우리도 어렸을 때 노는 데 집중하다 보면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고픈 거를 느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막 일부러 누구야 와서 밥 먹어라 할 때까지 열심히 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게 바로 전부 호르몬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인데요.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별명이 있어요. 행복 호르몬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결혼을 하게 되면 약 3개월 동안 엄청나게 많이 분비된다라고 하는 호르몬이 바로 이 도파민 호르몬인데요. 도파민 호르몬이 우리 몸에 충분히 잘 분비가 된다면 우리가 식욕을 잊어버려도 전혀 배고픈 걸 느끼지 못하고 피곤한 걸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호르몬입니다.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이런 얘기도 사실 같은 내용인데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섭취하시다 보면은 그 양 자체가 많아지지 않게 되고요. 또 혹시 배가 고프더라도 기분이 좋다 보면 배가 고픈 사실을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호르몬 3가지 꼭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조건이 맞아야 된다는 건데요. 늘 즐거울 수만은 없기 때문에 늘 즐거울 수 있도록 노력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 이렇게 즐겁게 지낸다 하더라도 먹는 양 자체가 너무 많아 버린다면 살은 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렙틴이라고 하는 호르몬과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도파민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 밖에도 아디포렉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이 호르몬은 우리 몸의 대사를 촉진해서 특별히 지방 대사를 촉진해서 지방 소모를 훨씬 더 좋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아디포렉틴이라고 하는 호르몬도 기억해 두시고요. 이 아디포렉틴이 적절하게 조절이 되어지면 무병장수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논문이 여러 번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티록신이 있는데요. 티록신은 흔한 말로 갑상선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의 체온을 유지하고 대사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해서 항상 일정하게 에너지를 소비하게끔 유도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저하가 되면 갑상선 호르몬 저하증이 오게 되면 살이 찌는 이유가 대사량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면 에너지 소모가 많아지고 대사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티록신, 이 갑상선 호르몬도 잘 기억해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두 호르몬은 뭐하고 관련이 되어져 있냐면 숙면, 잠하고 관련이 되어져 있는데요. 잠만 충분히 잘 자도 살이 빠진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의 밸런스를 조절해주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전체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숙면을 유도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숙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아미노산, 단백질은 바나나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우유에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주무시기 전에 바나나나 우유 같은 것들을 잘 챙겨 드시는 것도 숙면을 취하고 다이어트를 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바나나 우유를 먹으면 되겠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죄송하게도 바나나 우유에는 바나나는 안 들어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따로따로 드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은 맛있게 먹으면 살찌지 않는 비법이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이제는 다이어트 하실 때 호르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하신다면 훨씬 더 편안한 다이어트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시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